차 태워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다솔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택시 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택시기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젊은 여자였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회색 후드티를 입은 어딘가 무모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어디로 가시려고요? 기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무데나. 다솔은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멀리. 택시가 출발하자 다솔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미솔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방금 전 미솔이 보낸 메시지. 다솔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솔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다. 2년 동안 그녀는 미솔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자신의 꿈, 시간, 심지어 자존심까지. 그런데 이게 뭐지? 한 통의 메시지로 끝이라고. 손님, 괜찮으신가요? 기사의 목소리에 다솔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뭐가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좀 울고 계신 것 같아서. 다솔은 손을 들어 뺨을 훔쳤다. 정말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다솔은 그 노래를 들으며 다시 미솔을 떠올렸다. 미솔의 웃음, 미솔의 따뜻한 손, 그리고 미솔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던 차가운 눈빛.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 다솔이 갑자기 물었다. 기사는 살짝 놀란 듯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저요.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 20살이에요. 다솔은 무심코 물었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다솔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성. 20살, 그녀와 같은 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걸까? 택시는 한강을 따라 달렸다. 다솔은 창문을 살짝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미솔을 잊어야 한다. 아니, 미솔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때 이성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왜요? 다솔이 놀라 물었다. 저기 앞에 이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솔은 고개를 들었다. 택시 앞 어두운 도로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녀는 다솔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미솔, 다솔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미솔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은 현실 같지 않았다. 다솔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저기, 손님, 아는 분이신가요? 이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솔은 대답할 힘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미솔,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미솔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다솔은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이성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위험해요. 차 와요. 다솔은 이성을 뿌리치고 달렸다. 하지만 미솔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젖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뭐야? 이게 다솔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성은 우산을 들고 다솔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신지? 괜찮지 않아요. 다솔은 소리쳤다. 방금 저를 버린 사람이 저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라진 거죠? 이성은 말문이 막힌 듯 다솔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끔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면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다솔은 이성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이성은 조용히 차를 몰았다. 침묵 속에서 다솔은 미솔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2년 전 다솔은 미솔을 처음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다. 미솔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다솔은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녀의 미소에 반했다. 미솔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솔의 무모한 성격을 다독여 주었고 다솔은 미솔의 조용한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미솔의 가정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솔은 점점 더 가족과 다솔 사이에서 갈등했고 다솔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 애썼다. 그러나 한 달 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미솔은 갑작스럽게 다솔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짧아졌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 그만하자. 이성 씨, 다솔이 갑자기 말했다. 사랑 때문에 망가져 본 적 있나요? 이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망가졌다기보단 아파본 적은 있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시간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거? 다솔은 이성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택시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때 이성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다솔은 궁금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이성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 여동생이 병원에 있어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솔은 순간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에만 빠져 이성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저도 같이 갈게요. 다솔이 말했다. 네, 이성은 놀랐다.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을 향해 달렸다. 다솔은 모르고 있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가 다 되어 있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성은 빠르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다솔은 어색하게 뒤를 따랐다. 이수진 환자, 어디 있나요? 이성이 다급하게 물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한 뒤 말했다. 응급실에서 지금 검사 중이에요. 보호자시죠? 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다솔은 놓치지 않았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이성은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다솔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동생이 많이 아픈가요? 이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수진이는 심장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입원했어요.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다솔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냥 이성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이성을 불렀다. 다솔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수진의 상태는 위중했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에 이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수진이는 강하니까. 하지만 다솔은 이성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이다 이성의 손을 잡았다. 이성 씨,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그 말에 이성은 무너지듯 눈물을 흘렸다. 다솔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낯선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 순간 다솔은 미소를 떠올렸다. 미솔도 이렇게 아파했을까?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더 깊은 아픔 때문이었을까? 다솔은 갑자기 미솔에게 전화하고 싶어졌다. 이성 씨,
저 전화 좀 해도 될까요? 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솔은 떨리는 손으로 미솔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미솔은 받지 않았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솔. 다솔은 고개를 들었다. 미솔이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너 여기 왜? 다솔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솔은 다솔을 지나 이성에게 다가갔다. 수진이 괜찮아. 다솔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미솔이 이성과 아는 사이였다니? 너희 어떻게 아는 거지? 다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솔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성은 내 사촌이야. 그리고 수진이는 내 여동생. 다솔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미솔과 이성이 사촌. 그럼 미솔이 그녀를 떠난 이유는 수진의 병 때문이었을까? 그 순간 다솔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그녀를 덮쳤다. 병원 대기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다솔은 미솔과 이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촌이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다솔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솔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다솔.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수진이 아픈 걸 알면서도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 그게 변명이야. 다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떠났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날 버린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성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미솔이 먼저 말했다. 다솔, 나도 아팠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다솔은 눈물을 참았다. 그럼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나한테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뭐야? 미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이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왔어. 그리고 너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 다솔은 미솔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이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성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미솔이 나를 떠난 이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성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솔 씨, 미솔이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다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소리쳤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해? 그때 누군가 다솔의 어깨를 잡았다. 이성이었다. 다솔 씨, 제발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당신은 이해 못해요. 내가 얼마나 미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성은 조용히 말했다. 이해해요. 저도 사랑 때문에 망가져 봤으니까. 다솔은 이성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성은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이성 씨, 당신 이야기도 말해줘요. 다솔이 말했다. 이성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성의 가난한 현실과 병든 동생을 감당할 수 없다며 떠났다. 이성은 그 후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다솔은 이성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녀들은 서로 다른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이성 씨,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다솔이 웃으며 말했다. 이성은 피식 웃었다. 그러게요. 근데 불쌍하다고 멈출 순 없죠? 그 순간 다솔은 이성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미솔과의 상처가 아직 너무 컸다. 며칠이 지났다. 다솔은 미솔과 연락을 끊었지만 이성과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성은 다솔을 병원에 데려가 수진을 소개했고 다솔은 수진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의 수술 날이 다가왔다. 다솔은 이성을 돕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다. 수술이 끝난 후 이성은 다솔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다솔 씨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다솔은 미소 지었다. 나도 이성 씨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이성 씨,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다솔이 물었다. 동생이 건강해지면 저도 꿈을 찾아보고 싶어요. 예전엔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솔은 이성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꿈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미소를 사랑하느라 그녀는 자신을 잊고 있었다. 그때 미솔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다솔,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다솔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미소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성과의 시간이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다솔은 미소를 만났다. 미솔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다솔, 나 때문에 너를 아프게 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솔은 미솔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다솔은 이성을 찾아갔다. 이성은 남산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가을 단풍이 물든 풍경 속에서 이성은 자유로워 보였다. 이성 씨, 다솔이 조용히 불렀다. 이성은 고개를 돌렸다. 다솔 씨, 여기 웬일이에요? 다솔은 망설이다 말했다. 나 미솔이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이성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다솔 씨 행복해야 해요. 다솔은 이성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이성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선택했다. 1년이 지났다. 다솔과 미솔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미솔은 여전히 가족과의 갈등에 시달렸고 다솔은 미솔의 곁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한편 이성은 수진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다솔은 우연히 그 전시회에 갔다. 이성의 사진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 끝, 다솔은 이성과 마주쳤다. 이성 씨, 정말 멋져요. 다솔이 말했다. 이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다솔 씨도 잘 지내죠? 다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솔직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솔은 남산공원에 혼자 올라갔다. 그녀는 이성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성의 따뜻함, 진심, 그리고 그녀를 믿어준 마음. 다솔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다솔은 미솔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미솔, 우리 정말 행복한 걸까? 미솔은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다. 아마 우리 둘 다 자유로워져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작별을 고했다. 다솔은 홀가분하면서도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마지막으로 다솔은 이성에게 편지를 썼다. 이성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더 용기 있는 내가 되고 싶어요. 편지를 보낸 후 다솔은 남산공원에 다시 올랐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녀는 자신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멀리 이성도 같은 바람을 느끼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모르고 있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고 있었다.